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세요? 제가 문득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 때려치고 요 부동산 한다고 독수공방 해가지고 이제 스님처럼 살던 시절이 있는데요. 말이 그렇지 나중에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꾸미는 거지 참 볼품 없었거든요. 참 거지같이 살았다고 해도 부족할 게 없는 시기인데 저도 인간이니까 연말 연시되고 투자 잘 안 되면 멘탈이 심하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연말에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근데 직장 때려친 백수 남자가 한국에서 뭐 외모가 출중하시거나 능력 되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연말에 제가 너무 공허해서 명동에 나갔습니다. 명동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날이 좀 문제였죠. 명동에 나가서 이제 한 시간을 걷고 돌아오니까 내가 얼마나 혼자인지 더 알게 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당시에 명동에 가면 사람들이 같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 2시인가 3시에 집에 혼자 돌아와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대로 쪼그려 앉아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은 제가 유난히 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분들 되게 마음 가고 편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제가 그렇게 산 기간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기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기사인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정치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때 좀 약간 여러 가지 예민한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집을 사라. 집을 사야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 1년 반 동안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집 사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고 망할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나오고요. 이게 1, 2년 이내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이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99년생에 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영끌보다 전월세가 더 무서워. 그렇다고 영상에서 야, 집을 사는 게 계산해보면 전월세보다 좋다란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요거를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좀 공격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집이 없었죠?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고 살잖아요. 문제는 전 한 번도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그게 누군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세금도 내고 국가적으로 뭔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입자는 나는 뭔가 그에 비해서 부담이 굉장히 덜하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이 이득이 없다면은 집주인이 더 부담스러워요. 물론 나는 월세나 전세를 내죠. 하지만 이 사람은 반대급부로 많은 책임을 집니다.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같죠. 물론 나쁜 놈도 있겠지만 저 참고로 이제 마지막 그 원룸에서 나올 때 집주인이랑 심하게 싸웠습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안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전세 월세를 살려면요. 아무튼 집주인이 있어야 돼요. 집을 사기 전까지 이게 인지가 안 돼요. 이론은 아는데 인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전월세를 살면서 집주인을 계속 이렇게 욕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내가 전월세 살 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난 그건 아니야.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옛날에 너처럼 바보가 아니야. 그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전월세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가 나중에 집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거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품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전월세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돈 벌라고. 시세 차익을 누리던 뭘 벌던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버리던 전월세를 더 이상 제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이 안 맞아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볼까요? 국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세금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표고요. 두 번째로 세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정치 대세가 돈 뿌려가지고 표를 얻는 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요. 돈을 뿌려야 돼요. 그럼 세금이 어디서 들어와요? 집주인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집주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 쪽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대끼리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집이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성끼리 점수를 줘요. 벌써 자가가 있어?
야, 대출도 없어. 대출도 없이 자가가 있어? 와, 진짜 능력 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기사나 어디 인터넷에 얘기를 하면은 집 사는 걸 나쁘게 여겨요. 야, 네가 집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너 그거 혹시 어떤 투기꾼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누가 부추긴 거 아니냐? 너 혹시 영끌족 아니냐? 쯧쯧쯧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들 세계에선 집이 있는 애가 집이 없는 애보다 뭔가 더 점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요번에 우리 아들 집 샀잖아. 그 원래대로면 아이고 망했네. 영끌했어? 그거 어떡하려 그래? 이래야 되는데 내심 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적이지 않나요? 근데 어디 가서 이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아들 지금 20년째 월세 살걸? 그래서 집 사면 안 되잖아. 우리 아들은 영끌 절대 안 해. 월세지 월세. 앞으로도 월세 살 거고 걔 애기 아들 둘 있거든. 걔네도 평생 월세 살 거야.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집 산 사람은 영끌. 집 사면 나쁘다라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 정치가 이제 양갈래로 나뉘는데 한쪽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동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집을 사는 사람이 국가적 채무도 다하고 전월세를 제공하든 말든 할 건데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내지 않는 임차인분들이 모든 것을 딱 정의 내리는 거예요. 영끌족, 집주인 나쁜 놈, 전세 사기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영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밖에 나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나중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고서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 되면은 건설을 못해요.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금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언론이 부추기겠죠. 고금리는 이유 중에 하나요. 여러분 제가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고금리여도요. 분양 잘 되면 다 지어요. 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리여도 기준금리 5%여도 사업성 나오면 사업 다 해요.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전월세로 살라면서요. 전월세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월세 올라가겠죠. 어떻게 된 게 한국은 정말 너무 인자한 것 같아요. 아파트 월세가 2배가 넘게 뛰었거든요. 여러분, 아파트 월세가 여러분이 주로 거주하시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월세가 2배가 넘게 뛰었어요. 제가 150을 받던 아파트가 지금 340인가 그래요. 보증금 최소화시키면. 2배가 넘게 뛰었죠. 그런데 정치인 욕을 안 해요. 월세 폭등은요. 부동산 정책 실패예요, 여러분. 이거는 금융 선진국에선 다 아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정도껏 올라가야죠. 왜냐면 정부가 월세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브레이크를 달 게 있거든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거기만 올랐느냐? 빌라, 고시텔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월세만 오르고 나머지 매매랑 전세가 안정이 되면 되냐? 그럼 좋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고정이 되면 돼요. 그럼 젊은이들도 고생을 안 해요. 나중에 원망할 게 없죠. 지금 월세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 주장대로 지금 월세가 아직 상승이 안 멈췄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이 와중에 여기에 연달아서 전세 매매 올라가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꿈 깨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전세 올라가잖아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제 말이 맞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매매 올라가면 어떡하실래요?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시장에 15년 넘게 몸을 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그대로 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전월세를 택한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그때는? 할 말 없잖아요. 원망 안 할 테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까 월세 올라갔는데 정치인 욕 안 먹잖아요. 사람들은 욕을 먹는 부분을 알고 욕을 안 먹는 부분을 알고 사람들이 인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인지가 쉬운 부분이 뭐예요? 아파트 올랐다? 아파트 내렸다. 그 인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언론이 올랐다면 오른 거고 내렸다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주요 지역은 정보 좀 찾았어요. 근데 인지가 어려운 건 뭐예요? 월세 올랐다. 이게 뭔가 애매하거든요. 전세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사이에서 주장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해요. 국가도 필요로 하고요. 은행도 필요로 하고요. 세입자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집주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하고 누군가
집주인이 되는 것 자체는 뭐라고 저주하면서 정작 나는 집주인이 필요하고 국가도 집주인이 필요하고 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속으로 부러워하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약간 정치적이고 뭔가 외부 회사의 간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수급이 꼬여서 뭔가 전월세 공급이나 아니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때야 가서 또 그 얘기 하겠죠. 빵이라면. 항상 반복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 나오면 그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반복됐구나. 그리고 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제가 그럼 감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얘기 듣고 왜 저한테 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세입자로 사세요. 저주가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선 좀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끌에서 집 사세요. 이게 저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제 가족도 그렇고 세살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집주인, 세금 내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세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고 주택 수급을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 끝에 강남 건물주도 되기를 원해요. 아파트 한 채를 산 젊은이가 나중에 강남 건물주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평생 전월세만 고집하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강남 건물주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나이가 좀 먹었는데 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젊은이 분들. 제가 뭐 하라 말라가 아니라 제가 진짜 응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시작하고 저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락기였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10년 걸렸어요. 그게 바닥 다지는데 4년 걸렸고 다시 올라오는데 6년 더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외롭지 않게.